저도 지금 뭘 느꼈냐면 아까랑 똑같은 건데 네. 야 이거는 정말 LP에서나 느낄 수 있는 밀도하고 질감인데?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 제가 또 극동음향 시청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또 박성수 리뷰어님을 모시고 또 오늘 엄청난 기기를 리뷰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야 뭐 늘 비슷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네. 여기 있죠. 네. 이게 CH 프레시전 네. D10 네, D10. CD 트랜스포터입니다. 네. 무료 트랜스포트죠. 그러니까 무료 트랜스포트. 네. 시장이 LP에서 CD 그리고 네. 요새는 컴퓨터 스트리밍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네, 그런 갑자기 이렇게 초하이엔드죠. 초하이엔드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민망한 수준의 훨씬 그러면 더 높은 수준까지 울트라 하이엔드 울트라 슈퍼 뭐 이렇게 붙여도 네. CD 트랜스포트인데 또 두 덩어리예요. 네, 전원부 별도로 돼 있는. 별도로 나눠놨죠. 원래 CH 프레시전이 이제 1 시리즈가 있고 네. 10 시리즈가 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0 시리즈에서 나온 CD 트랜스포터입니다. 네, 네. 이걸 저희가 리뷰하러 왔어요. 아, 참 이게 저도 처음에 그 연락을 받고서 이게 난데없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 지금 피지컬이라고 그러죠. 피지컬 디스크를 그 제 곁에서 치워버린 지가 거의 한 10년이 돼 가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피지컬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주 감상 매체나 제 작업 매체에서는 작업 대상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트랜스포트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트랜스포트의 어떤 전체 기술 내용이나 뭐 이렇게 뭐 다 지나서 가격을 듣고선 뭐 제가 이거 어떻게 이거 일을 진행을 해야 될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이렇게 네. 하이엔드 오디오를 즐기시는 오디오파일 분들 보면 네. 아직도 의외로 그렇죠. CD나 SACD를 맞습니다. 그 들으신 분들이 꽤 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건 이제 컴퓨터 스트리밍 쪽이 아무래도 이제 CD보다는 네. 음이 좀 거칠고 좀 단조로운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직도 더 좋은 CD가 더 음악적으로 나오니까 네. CD나 SACD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꽤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컬렉션 개념에서 보면 그렇죠. 컴퓨터 스트리밍은 그냥 온라인에 떠 있는 거 네. 클릭해서 듣는 내 거가 아니잖아요. 네. 일종의 수도꼭지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수도꼭지 열면 음악 나오고 잠금은 닫히고. CD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네. 내 소유로 사서 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컬렉션 의미도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음악을 들을 땐 네. 분명히 CD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음질적 장점, 네.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할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니즈가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CH 프레시전에서 이렇게 플래그십 트랜스포터를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CD 트랜스포터 D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하필 지금 2020년대에 와서 다시 트랜스포트가 나왔을까 하는 문제를 좀 제가 역사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실 아날로그 플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플레이어가 그 완성도나 품질이 급격하게 상승이 제작한 올라간 시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의외로 아날로그 전성기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죠? 맞습니다. 저도 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8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맞습니다. 그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하는 숫자는 몇 년이냐면 1986년입니다. 1986년이 되면 CD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특히 팝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 8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신보 그 나오는 양이 역전이 되죠. 그리고 90년대 초반 되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제 신보 발매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무렵쯤부터 시작해서 진짜 전설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 플레이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이제 여기에다 한번 우리 D10에다가 적용을 해서 보면 지금 피지컬 디스크, 이젠 CD라는 말도 안 써요. 이제 피지컬 디스크. 말은 근사해 보입니다만 마치 구시대 유물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거의 사라져가는, 요즘에 나온 신보라는 거는
뭐 한 우리나라 K-팝 기준으로 하면 아이돌의 어떤 팬덤의 컬렉션을 위한 CD 정도로 지금 나오는 게 보통이고 웬만한 건 지금 다 또 LP로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 갑자기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묘한 그 기시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죽어갈 무렵에서 오히려 아날로그 플레이어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피지컬 CD가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오디오 역사에서 한번 충분히 곱씹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LP 쪽 아날로그 플레이어가 좋아진 게 최근에 네. 그죠? 말씀하신 저는 이제 80년대까지는 안 가고 네. 저는 이제 한 2000년 이후부터 네. 갑자기 LP 플레이어들이 네.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오히려 이제 가격은 내려가면서 네. 성능은 굉장히 좋아지는, 네. 음질은 좋아지는, 기본 성능이 좋아지는 예, 거죠. 턴테이블들이 또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있죠. 약간 아이러니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 오디오라는 이 취미 영역이 네. 진짜로 뭐 100년 전에 개발된 진공관을 아직도 유일하게 쓰고 있는 네. 전자산업 분야고, 네, 그죠? 그렇죠. SP는 아니지만 네. LP도 벌써 1940년대만 따져봐도 거의 이제 그렇죠. 80년, 90년 네. 됐는데도 일단은 LP 판매량이 CD 판매량을 앞지르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죠? 신보 발매 수도 LP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 예, 한 그렇게 4년 하면서 전부터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 LP 발매량이 더 늘었어요. 맞습니다. 신보 그래서 그렇게 장수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나온 CD가 네. 저물어 가던 시기에 네. 마치 LP 아날로그 네, 플레이어처럼 그렇습니다. 네. CH 프레셔도 그렇고 결국에는 오디오라는 취미가 네. LP도 계속 영원히 가는 거고 CD도 영원히 네. 가는 거고 컴퓨터 스트리밍은 또 컴퓨터 스트리밍은 가는 거고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극동음향 시청실 네. 여기 이제 전시된 시스템 네. 솔직히 가격을 말씀드리기엔 너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죠. 시스템 소개 잠깐 해드리면요. 일단은 스피커는 괴벨이죠. 네. 디빈 마제스틱. 네. 벌써 박선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주 아담해 보일 정도로 그죠? 네. 15인치가 아니고 18인치 더블퍼를 더블. 달고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디빈 마제스티 스피커에 앰프는 CH 프레시전의 역시 플래그십 M10. 저게 이제 스테레오도 되고 모노블록도 네. 되고 브릿지 모드도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저기 네 덩어리가 아닙니다. 두 조입니다. 네. 근데 밑에 전원부가 별도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노 브릿지로 해서 8옴의 채널당 1100W가 나오는 1100W. 어마무시한 그 파워 앰프를 동원했고 여기에 이제 CH 프레시전 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리앰프는 L10 L10.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트가 D10 DAC는 이제 C10 네, C10. 그리고 클럭 제너레이터가 CH 프레시전 T1 T1. 타임 레퍼런스 이래 갖고서 네. 전체 CH 프레시전 시스템으로 시연을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은 이 중점적으로 D10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일단은 알아보기 전에 음악부터 한 곡 네. 들어보고 가는 먼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첫 곡은 가벼운 거 가벼운 고르셨죠? 네. 맨 첫 곡은 캐나다의 그 유명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그 사라 맥락렌의 에인젤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 한번 우리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한 사장님? 글쎄요. 생긴 대로 안 노는 오디오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긴 대로 네. 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디오 시스템 보면 생긴 대로 안 논다는 느낌이 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네. 거대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가 네, 이렇게 음, 차분하고 정갈하게 나올 수 네. 있나? 그 느낌. 어, 자, 이 곡은 제 기준으로는 정숙함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조용하게 나오느냐. 네, 근데 이 정숙함이 요즘 뭐 저희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네. 이제 컴퓨터 스트리밍 쪽에서 네, 이 정숙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네,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정숙함은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구나. 정말 D10이 네. 이 CD를 이용을 해서 네, 압도적인 칠흑 같은 정숙함, 그죠? 사라 맥락클랜이 저 뒤에 진짜 캄캄한 공간에서 우리가 갑자기- 암소음이라고 하는. 그렇죠. 핀 조명에 네. 딱 꼽히듯이 네. 피아노에 타건음 둥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정숙함이 대단했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런 매끄러움은 결국에는 미디어, 매체가 갖는 어떤 한계랄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사실 컴퓨터 스트리밍에서도 요새는 정말 잘하면 이 정도의 보컬 음색과 질감까지는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네. 오늘 D10으로 들어본 이 질감은 아 이거는 CD 영역이구나. 근데 여기서 또 지금 되게 지금 다르게 들린 건 뭐냐면요. 네. 사실 CD에서 이 정도 디테일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다소 약간 거칠고 약간은 푸석함이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디지털의 한계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마치 이거는 오늘 계속 듣는 순간이 이게 LP야 CD야 약간 그 중간에서 네.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 근데 분명히 굉장히 정의감이라든가 어떤 음색의 균일함이라든가 음악 전개의 어떤 치밀함 이런 부분은 분명히 디지털인데 내주는 질감이나 음색 이런 부분은 와 정말 이게 디지털이야? 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 음과 음의 이어짐도 너무 매끄럽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의 사각파가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전 디지털 음악을 들을 때 네. 그런 사각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매끄러움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좀 지금 워낙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이렇게 크게 붙일 거는 많지 않은데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트랜스포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CD라는 피지컬 매체를 갖다 우리가 감상을 하는 경우 조금 전에 그 한계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상하의 대역이 약간 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지컬 CD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심이 조금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사실 이 정도 되는 큰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공간, 그 공간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 트랜스포트, 피지컬 디스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했을 적에 바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아날로그야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건 뭐냐, 그 입자 하나하나 음표 하나가 너무 안정감이 있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컴퓨터 음악에서는, 컴퓨터 오디오에서는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다른, 네. 결이 다른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겠고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최고의 아날로그 플레이어 쪽에서 나오는 소리, 거기다가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주는 것이 이 제품의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무게 중심이 CD가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약간 내려가 있다. 컴퓨터는 살짝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네. 압축이 되는 감이 압축이 돼 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100% 네. 동감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눌려 있는 부분이 저는 뭐냐 보면은 결국에는 고역의 개방감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 D10으로 들었을 때는 내가 이게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그 경계가 모호한다는 느낌은 결국 고역 위에 만들어지는 이런 개방감이 네. CD에서도 가능해? 저는 이제 말씀하신 약간 눌려 있는 느낌, 네. 무게 중심이 내려간 느낌이 네. 지금 오늘 이 시스템에선 전혀 느낄 수 전혀? 없는 윗공간도 확 열어버리고 굉장히 풋워크가 날렵하고 가볍게 모든 음악을 딱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CH 프레시저는 사실 2010년 전후로 해서 진짜 전 세계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냥 신데렐라 같이 나타난 혜성처럼 등장했죠. 신데렐라처럼 나타난 그런 아주 신생 브랜드지만 또 그와 동시에 어떤 극상의 어떤 그 기계적인 완성도와 사운드의 완성도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하이엔드 오디오와는 차별이 되는 그런 아주 독자성을 가지고 나타난 아주 대단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창립자는 원래 그 옛날 골드문트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플로리안 컷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테리 히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펠링 E를 두 개 쓰고 있습니다만 테리 히브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전 유럽의 어떤 문화 생활을 갖다 관통하는 어떤 기품과 정밀도와 정확성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해내는 그 메커니즘과 그 모든 것을 갖다 한꺼번에 단번에 그걸 보여준 회사가 CH 프레시전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역사는 짧지만 네, 글쎄요. 하이엔드 오디오 이 역사에서 CH 프레시전처럼 단기간에 네, 그 짧은 시간에 네. 큰 명성을 얻어낸 네, 네. 그런 브랜드라 얘기할 네. 수 있겠죠. 네. 그 결국 이제 또 이 CH 프레시전의 그 제품들의 특징은 또 가격이 워낙 고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가라는 면 때문에 간혹가다 좀 외눈을 꼬고 좀 이렇게 뭐 그게 실력이 그만큼 갑니까 안 갑니까 하는 이런 얘기도 듣긴 합니다만 막상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뭐 그런 소리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CH 프레시전을 쓰시는 분들은 네. 희한하게 보통 이제 보면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들도 보면은 네. 여러 브랜드를 섞어서 쓰잖아요. 네, 그렇죠. 앰프는 어디 거, 네. 프리는 어디 거, 네. DAC는 어디 거 막 네. 섞어서 쓰는 게 오히려 자기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네. 더 유리하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희한하게 CH 프레시전을 쓰시는 분은 네. 결국엔 다 CH 프레시전으로 가고 네, 맞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CH 프레시전의 특징이 여기 적어놓듯이 이제 모듈식 시스템 네,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뒷단자에 보면 뭐 DAC도 그렇고 포노 스테이지도 그렇고 뭐 네. 파워도 그렇고 필요한 모드를 네. 계속 꼽아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덩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트랜스포트인데 네, 두 덩어리, 두 덩어리. 포노 앰프도 네. 또 작정해서 하면은 네 덩어리. 네 덩어리 나오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엘텐도 굉장히 네. 고가의 프리앰프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이것도 한 조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앰프조차도 네, 레프트 채널용, 네. 라이트 채널용 네, 프리앰프 네 덩어리.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CH 프레시전 풀 시스템으로 가보고 싶다. 네, 그러면 10덩어리를 넘어 20덩어리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컨셉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음질에 대한 자신감 이런 대단히 부분이죠. 어려운 이야기죠. 그쵸? 그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소리가 좋기로 하려면 한 통에서 한 설계자가 다 만든 것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CH 프레시전의 그 모듈식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애호가가 당신 여기서 좀 더 필요하세요? 그럼 이거 붙이세요. 이거 붙이세요 하는데 사실 기계들 다 뭘로 연결합니까? 케이블로 연결하고 전원으로 연결하고 전기도 뭐 어떻게 되고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하고 이걸 동시에 맞춰서 하나의 완벽한 유니티를 만들어낸다는 거는요. 사실 그거 절대로 우습게 넘길 일도 아니고 아마 이게 각각의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맞추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갖다 붙이세요. 부족하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늘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최고의 독보적인 기술력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네. 자본력 어찌됐든 그렇게 좀 타 브랜드랑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CH 프레시전 쓰시는 분들은 결국엔 다 그냥 전부 네. CH 프레시전으로 가게 되는 게 그게 내가 CH 프레시전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전부 다 CH 프레시전으로 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갔겠어요.
뭐 프리앰프도 다른 거랑 비교해 봤는데 CH가 좋네. DAC도 CH가 좋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그냥 CH 프리시전으로 그러니까 가게.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 그렇죠. 만족을 했는데 더 가고 싶었더니 해보니까 또 만족, 그러니까. 또 만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딱 두 마디네요. 모든 애호가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양으로나 질로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 기술력과 또 그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스위스 사람들 얘기할 때 가끔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참 장사를 잘해요. 이 두 가지 능력. 사실 오디오에서 기술력 좋은 사람은 장사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많죠. 장사 잘하는 사람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력은 좋은데 마케팅을 못하는 회사들이 훨씬 많은 훨씬 것 같습니다. 많죠. 네. 그러니까 원래 엔지니어들의 속성이 그렇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약간 숨어 있는 브랜드 뭐 이럴 네네.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거 찾는 재미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두 개의 그 양쪽으로 달아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아주 유일한 회사 중 그런 회사 중에 탑급에 들어간 회사가 CH 프레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음악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두 번째 들을 곡은 뭐죠? 네, 토토입니다. 토토라는 그 1980년대 그 유명한 세션 그룹이죠. 제프 포카로라고 하는 드러머가 주축이 돼서 만든 그런 그룹인데 거기에서 아주 또 너무나 유명한 로잔나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상당히 당황을 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엔젤 들을 때도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감. 근데 그 공간감이 결국 어디겠습니까? 스튜디오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토토의 그 로센나라는 이 자료를 찾아보 녹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녹음이 진행된 곳이 스튜디오가 두 개예요. 두 곳에서 녹음을 했어요. 리듬 섹션하고 추가 더빙을 하고 신세사이저 부분은 다른 데서 녹음을 했어요. 물론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붙었으니까 그 완벽하게 통합을 해냈겠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프 포카로의 그 유명한 그 뭡니까 로잔나 셔플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맨 처음에 제프 포카로가 드럼을 치지 않습니까? 이걸 로잔나 셔플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주 특이한 리듬인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야 이거 진짜 드럼 아니야? 사실 다른 데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저기 있네.
근데 좀 있어 보면 옆에 그 각각의 악기들이 서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보컬의 위치와 그다음에 중간에 아주 짤랑짤랑하고 들어가는 타악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절묘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배열이 너무 뛰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느껴진 전체적인 현장감. 제가 여기서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두 군데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는데 하나의 전체적인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야, 이런 경험을 내가 할 수가 있네? 라는 아주 진짜 이거 뭐 신선함을 넘어서 거의 놀랄 지경의 그런 상황까지 제가 이르렀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팝 음악이 오히려 디지털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죠? 차라리 LP에서 들으면 어떤 음의 살집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더 나오면서 네. 훨씬 더 이 밀도감 있게 네. 응집력 있게 이렇게 네. 음악을 듣긴 편한데 네. 저도 지금 뭘 느꼈냐면 아까랑 똑같은 건데 네. 야 이거는 정말 LP에서나 느낄 수 있는 밀도하고 질감인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정도 공간감을 만들어내려면 LP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최상급 LP 플레이어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밀도와 네. 질감, 공간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LP 플레이어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네, 네. 해상력 위주냐, 네. 질감 위주냐. 질감이. 근데 LP도 해상력이 좋은 놈은 밀도와 질감이 약간 빠지거든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질감이 좋은 턴테이블은 또 해상력하고 태양이 네. 약간 아쉬울 수 있고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얘는 정말 해상력이 제일 좋은 LP 시스템에 질감이 제일 좋은 아날로그 시스템이 더해져서 만들어내는 밸런스? 그거 이제 우리가 혼연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혼연일체라고 그러는 건데요. 제가 또 하나 그 LP하고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전 또 하나 좀 이 트랜스포트하고 관련해서 좀 더 한 말씀 드려보면 뭐냐면 우리가 LP를 들을 적에 사실 우리가 아주 그 긴장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역이 좀 좁아요. 좁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리를 갖다 풍선으로 치면 그냥 누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서 압출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일본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온 토토의 로잔나는 그런 압출감이 안 느껴지는데도 그 예를 들어 킥드럼 텅텅 하고 들어갈 적에 그 어떤 느껴지는 것이 뭐냐? 저거 진짜 북이네. 자꾸 진짜라는 말 써서 제가 좀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공연 현장에서 드럼을 갖다 아주 신나게 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느껴지는. 저도 네. 뭐라고 적었냐면요. 네. 드럼의 임팩트에서도 강력한 이런 에너지가 네. 내가 이 곡에서 이런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나 네. 그렇게 메모를 했거든요. 아마 이게 북쉘프나 중형급 때는 그 플로우형으로 들은 사람들이 거기 아주 익숙한 사람이 들으면 처음엔 되게 당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도 상당히 어느 정도 압축이 된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탕탕 치고 나오면 야 이래야 락 음악은 원래 이래야 되라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지금 이 D10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서 연주를 하고 계시네요. 야 참 신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역과 해상도와 질감이 서로 혼연일체의 어떤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지 않고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가 추구하는 이제 맨 꼭대기의 네. 목표점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그냥 너무도 쉽게 네.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에포트리스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툭툭 음악을 뱉어내는 듯한 네. 느낌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네. 있는 느낌 네. 그런 아주 새로운 경험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면서 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악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요. 예, 잘난 척이 아니라 예. 굉장히 소박하게 예, 소박하게. 그냥 진솔하게 예. 음악을 들려주는데 듣는 청자는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근데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눈은 살아있는. 저희가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뭐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1부에서 D10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 들었던 이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2부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부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